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805가 있었고요. 오늘 나왔던 문제들을 이번 비디오에서 해설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우리 광고 하나만 하고 갑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충형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회사를 찾고 있어요. 구직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괜찮은 회사 아는 분, 그러니까 어디 보충역을 뽑는 괜찮은 회사 아는 분, 아니면 요직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분께서는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광고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왔던 문제를 A번부터 G번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봅시다. A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A번 문제는 어, 일단은 세일스 피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데 근데 그 모든 가격을 라운드하게 하고 싶대요. 라운드하게라는 게 무슨 뜻이냐? 라운드하게의 정의를 여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0의 거듭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가격을 라운드하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10, 100, 1000 이런 게 라운드하고 이런 게 라운드한 넘버가 아니다라고 라운드한 넘버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M 브롤스래요. 그래서 처음에 가격이 M인데 그 가격을 좀 깎아서, 그러니까 임의의 수치만큼 깎아서 라운드한 값을 만들고 싶은데 가능하면 덜 깎고 싶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덜 깎았을 때 얼마나 깎아야 라운드한 값이 되느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는 라운드한 넘버가 뭐뭐가 있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운드한 넘버는 1, 10, 100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10의 9제곱까지 총 10개의 라운드한 넘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10개의 라운드한 넘버들 중에서 어떤 걸 적용을 해야 이 가격이랑 제일을 잘 맞냐. 그러니까 이 가격을 깎아서 만들 때 제일 덜 깎아서 만들게 되냐.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반복문을 디자인을 하냐면 가능하면 그 높은 가격에 맞추는 게 가격을 덜 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의 9제곱에 맞출 수 있으면 10의 8제곱에 맞추는 것보다 그 가격을 덜 깎고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의 9제곱부터 10의 0제곱, 그러니까 1까지 이 모든 가격을 하나하나 다 재봐서 제일 먼저 가능한 가격을 찾아서 그 가능한 가격이랑 우리가 입력받은 뭐라고 하나요? m까지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10의 8제곱에서 멈췄으면 m-10의 8제곱 이만큼의 차이를 찾아서 출력하면 됩니다. 전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10의 9제곱을 라운드한 제일 큰 가격으로 잡아놓고 그 그러니까 n보다 작거나 같은 제일 큰 라운드한 값을 찾아서 그 라운드한 값에서 원래 가격에서 라운드한 값을 빼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구현을 해서 A번 문제를 풀 수 있고 입력이 총 몇 개가 들어오죠? 입력이 총 10,000개 정도 들어오니까 시간 안에 문제 없이 통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A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B번 문제. 전 B번 문제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 폴리카프가 어떤 스트링을 쓰려고 한대요. 스트링을 그러니까 손으로 어떤 문자열을 적으려고 해요. 근데 문자열을 적으려고 하는데 기억력이 나빠서 하루에 3가지 글자만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적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롤리팝스라는 스트링을 적으려고 하면 첫날에 이렇게 5글자를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L, O, I 이렇게 3가지 글자를 외워서 적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POS를 가지고 POPs를 적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끝이네요. 네, 그래서 롤리팝스는 이틀 만에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글자를 적어가는 방식으로
세 가지까지만 적을 수 있게 그 스트링을 적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최소 며칠이 걸려야 이 스트링을 다 적을 수 있는가라는 게 문제에서 묻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럼 여기에 무슨 전략이 존재할까? 그러니까 이 어떤 스트링이 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런 스트링이 있을 때 그냥 앞에서부터 세 글자를 무조건 골라서 이런 식으로 넣는 식으로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세 글자 안쪽이면서 세 글자가 세 가지 안쪽이면서 적을 수 있는 만큼 그 적고 끊는 식으로 이렇게 적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적게 적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적게 적어서 유리할 게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적게 적어가지고 유리할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트링거러지를 적는데 첫날에 st까지만 적는다고 해서 그 다음 날에 r부터 적어야 하는 상황에 더 유리하거나 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세 가지 글자로 제일 많이 적을 수 있는 데까지 쭉쭉 뻗어서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며칠 동안 적어야 되는지를 찾아서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며칠 동안 적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요. 일단 글자는 20만 글자까지 나오고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어떤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글자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글자들의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글자를 넣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다음 글자를 넣으면 네 글자가 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다음 글자를 못 넣는 거죠. 오늘은 다음 글자 못 적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다음 글자를 넣는다. 라는 식으로 구현을 해서 전 이거를 앞에서부터 세 가지씩 적는 식으로 적으면 총 며칠이 걸리는지를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STL에 set이라는 컨테이너랑 그리고 set의 기능들, set에서 검색하고 뭔가를 자료를 넣고 그런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B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train and queries. 이 문제는 어떤 1부터 10의 9제곱까지 좌표들이 있어요. 이런 선형으로 된 좌표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차가 다닌대요. 기차가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배열이 있고 그 배열 위에 있는 칸들을 다닌대요. 3에서 7에서 1에 3, 7, 1, 5, 1, 4 이런 식으로 이 스테이션들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다닌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차가 다닐 때 우리는 어떤 A, B라는 어떤 두 개의 정수를 줘요. 그 두 개의 정수를 줬을 때 3에서부터 출발해서 5까지 갈 수 있냐. 같은 식으로 이 그러니까 이 동선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갈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선 위에서 여기서 3에서 출발해서 5로 가려면 여기서 타서 여기서 내리면 되죠. 그래서 yes. 1에서 7로 갈 수 있냐? 여기 1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7은 전부 1 뒤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no. 3에서 10으로 갈 수 있냐? 기차가 절대로 10으로 가는 일이 없거든요. 이 경우에는. 기차가 10으로 가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에서 10은 무조건 no. 이렇게 그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쿼리를 수행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쿼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만 번씩 그러니까 최대 20만 번까지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력을 기차가 어떻게 다니는지를 처음에 입력을 받고 그리고 A, B를 총 최대 20만 쌍을 입력을 받습니다. 이때 A에서 B로 갈 수 있으면 yes 아니면 no를 찍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색 가능한 자료 구조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3번, 5번이라는 그 터미널이 있을 때 그 3번 터미널이 언제 가는지, 5번 터미널이 언제 가는지를 어떻게 금방금방 알 수 있으면 쿼리가 들어와도 이걸 처리할 수 있을, 쿼리로 이렇게 많이 입력이 들어와도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 보관을 해놓으면 좋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71514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371514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3번은 여기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3번은 그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1번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등장해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3번에서 7번으로 간다. 그러면 3번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여기고 7번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 3번 처음이 7번 마지막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3번에서 7번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1번이랑 7번, 그러니까 7번에서 1번으로 간다. 7번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여기고 1번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건 여기이기 때문에 7번에서 1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각각의 번호에 대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분포돼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 첫 번째에 분포돼 있고, 7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서 두 번째에 분포돼 있고, 그리고 5번은 5번은 네 번째에서 네 번째, 그리고 1번, 4번은 여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그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그 모든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이걸 모든 번호에 대해서 찍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왜 어려워 보이냐면 이 역 번호가 1번부터 10의 9제곱번까지 그러니까 총 10억 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직접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다 찍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적당한 자료구조, 이쪽을 키로 쓰고 이쪽을 밸류로 쓰는 적당한 그 검색 가능한 자료 구조에 넣으면 3번 3번에 들어갔을 때 이게 1번에서 1번까지 있다라는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때 보통 쓸 수 있는 게 그 C++의 맵이나 그 파이썬의 딕셔너리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키랑 밸류를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정거장 번호에 대해서 그 정거장이 몇 번에서 처음으로 찍혀 있고 몇 번에서 마지막으로 찍혀 있는지를 이 처음에 주는 이 배열을 통해서 한번 이 배열을 스캔해서 정거장 번호 테이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쭉 맵에다가 넣어요. 맵이나 딕셔너리에다 넣어요. 그리고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4번에서 5번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4번, 5번을 찾아가지고 그 4번에서 5번으로 갈 수 있는지, 4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어디고 5번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어딘지를 찾아서 그게 말이 되는 경우면 yes 아니면 no를 찍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돼요. 그렇게 풀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까지면 되게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문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통해서 이걸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파이썬의 딕셔너리가 그 해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싱을 하는 자료 구조인데, 그러니까 C++의 맵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 검색하는데, 그러니까 이 값 하나하나를 검색하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오더 로그 n 만에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해시라는 건 웬만하면 빠른데, 그 대부분 경우에 빠른데, 어떤 특정한 나쁜 입력이 들어오면 검색에 오더 n만큼 시간이 걸리는 그런 특정한 나쁜 입력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회에서 그 파이썬 딕셔너리를 통해서 구현한 코드들을 사람들이 막 핵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딕셔너리 해시를 터뜨리는 핵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딕셔너리를 통해서 구현을 하면 이게 막 시간 초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잘 정렬을 해서 쓰든지 어떻게 잘 해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파이썬은 그 사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딕셔너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한해서 C++를 쓰든가 아니면 직접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현하든가 아니면 이거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외에 적당한 키 밸류를 가질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만들든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언어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 기반 자료 구조를 지원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C번은 그런 문제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면. 네, 이게 C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D번인데 D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트링의 가격을 매겨요.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면 그 A부터 G까지 1부터 26까지 매깁니다. 그래서 모든 스트링에 들어가는 모든 문자들의 가격을 합한 게 그 스트링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트링 W랑 정수 P가 주어졌을 때 그 스트링 W에서 글자를 몇 개를 제거를 해가지고 그 가격이 P 이하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근데 그때 가능하면 글자를 적게 제거하고 싶대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가능하면 적게 글자를 제거한 다음에 남는 스트링이 뭐냐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가능한 적게 제거한 다음에 남는 스트링이 뭔지를 묻는 게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스트링의 길이가 20만까지 들어오고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링에서 그 가격에 맞도록 제일 비싼 글자부터 그러니까 제일 비싼 글자라는 건 그 G에 가까운 그러니까 알파벳 마지막에 가까운 제일 비싼 글자부터 자르는 게 좋은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비싼 글자부터 자르는데 문제는 이 스트링에 있는 글자들이 원래 들어있던 순서대로 출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그 A부터 G까지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그 제일 뒤에 있는 제일 비싼 글자부터 지우는 식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하더라도 그걸 원래 순서대로 바로 잡아야 그 이 출력이랑 그러니까 이 출력할 때는 원래 순서대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어리티 큐를 사용했어요. 프라이어리티 큐를 사용해서 이 프라이어리티 큐랑 그 어떤 그 스트링이랑 같이 그러니까 스트링 S 뭐 예를 들어서 포드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이런 스트링이 있고 그거랑 같이 그 트루스 테이블 그러니까 1 아니면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을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 글자 S가 제일 비싼 글자죠. 이걸 지우면 여기를 0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이걸 지우는 과정은 priority queue 우선순위 큐를 사용해서 그 모든 글자를 그 글자 콤마 글자의 위치 그러니까 S는 10번째 있죠. 그리고 2 콤마 9 이런 식으로 그 글자 콤마 글자의 위치로 프라이어리티 큐에 넣어가지고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넣으면 그 앞쪽에 있는 값으로 정렬을 해서 프라이어리티 큐에 넣으면 이 앞쪽에 있는 글자가 큰 것부터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이어리티 큐에 있는 제일 글자가 큰 것부터 잘라서 가격에 맞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잘라서 가격에 맞을 때까지 하나하나 잘라서
그 자른 글자에다가 0을 넣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 자르고 나면 어떤 자리, 그러니까 아직 안 잘린 자리에는 1이 들어있을 거고 잘린 자리에는 0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 잘린 건 그대로 출력하고 잘린 건 출력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프라이어리티 큐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거를 구조체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뭐 S,10, 2,9 이런 걸 그 이렇게 그 배열에다 그러니까 이 구조체 배열로 이렇게 쭉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한번 정렬을 해요. 그래서 제일 비싼 글자부터 잘라요. 제일 비싼 글자부터 자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한 번 더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정렬을 두 번 하는 문제죠. 글자에 따라서 한 번 정렬을 하고 순서에 따라서 한 번 정렬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 번 정렬을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구현을 할 때는 그거를 그 구조체를 사용을 하면은 그 비교 함수를 두 가지 작성하는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아니면은 그 std 페어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페어 같은 경우에는 앞쪽 원소가 더 큰지부터 비교를 하고 뒤쪽 원소를 비교하는 식으로 그 비교 함수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글자 콤마 위치로 한번 페어에다 넣어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페어에 들어있는 내용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위치 콤마 글자로 바꿔서 한번 다시 정렬을 하면 그러면 남은 글자들을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게 D번 문제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라이어리티 큐를 사용을 해서 그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페어 인트 인트를 넣어서 그 페어 인트의 앞쪽에 오는 게 그 글자 그러니까 비용이죠. 비용을 앞에 두는 식으로 둬서 그 비용보다 큰 동안 한 글자씩 자르는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문제 D번을 풀 수 있고요. 다음으로 문제 2번으로 갈게요. 문제 2. 문제 2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상당히. 어떤 문제냐면 일단 도미노가 있는데 도미노라는 건 그 두 개짜리 두 칸짜리 블럭들을 도미노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도미노 블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두 개 서로 다른 집합으로 나누고 싶대요. 두 개 서로 다른 집합으로 나누는데 그 두 개 집합에 각각 1부터 n까지가 다 들어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냐면 그 조금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데 엣지 컬러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 2, 3, 4, 5, 1부터 n까지 수를 전부 하나의 그래프의 노드로 봐서 그 이 노드들을 어떤 특정한 노드에 붙어 있는 엣지가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고 그러니까 이 도미노를 엣지에다 대응하고 이 1부터 n까지를 이 노드에다가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엣지 컬러링을 하는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임의의 노드 하나를 보고 이 노드에 붙어 있는 걸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 하나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이 노드에 연결된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어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노드에 붙어 있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갑니다. 그렇게 하나하나를 연결했을 때 모든 그 엣지들을 연결을 했고 그 노드 하나하나에 달려 있는 이 엣지들이 색이 모순이 없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일단 그렇고 일단 이건 구현이 좀 복잡한데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문제 대충 보면 아주 당연하게 1부터 n까지 두 번 나오리라고 그 추측할 수 있는데 근데 1부터 n까지 두 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입력이
n은 2인데 1, 1, 2 이런 식으로 1이랑 2가 짝짝 안 맞게 나오는 입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테스트 2의 런타임 에러를 2번 받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1부터 n까지가 애초에 두 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를 해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2에 대한 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까 얘기했던 엣지 컬러링을 구현을 했는데 일단 한번 그 입력이 잘못됐다는 건 그 셀프 엣지도 잘못된 입력으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셀프 엣지가 들어오는 입력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셀프 엣지가 있거나 아니면 두 개 넘게 달린 곳이 있거나 엣지가 두 개 넘게 달린 곳이 있다면 그거는 그 엣지가 안 달린 곳이 있다는 거고 그거는 그 두 개씩 달려 있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모든 노드의 스테이트를 3점을 매겨놓고 그 빨간 선, 파란 선을 1점, 2점짜리로 놓고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한쪽이 이어져 있는 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른 쪽으로 가는 선이 반드시 하나 존재하죠.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선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도 그 한쪽이 열려 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를 뜯어서 빨간 선 하나, 파란 선 하나를 연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였고요. 좀 신나게 여기 핵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D도 핵이 돌아가고 있네요. 뭐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으로 문제 F를 볼게요. 문제 F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멀티셋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두 개의 멀티셋이 주어져요. 그리고 두 개의 멀티셋 A, B가 있고 우리는 A에 있는 원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B에 있는 원소를 두 배로 하거나 아니면 절반으로 하거나 하는 연산만 사용해서 A에 있는 원소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B에 있는 원소를 전부 A에 있는 원소랑 같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는 A랑 B를 같은 셋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어,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리디가 되고 왜 그리디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는 조금 되게 당연한 것들을 좀 한번 쳐내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4가 들어있는 건 1이 들어있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가 들어있는 건 4는 언제든 1로 만들 수 있어요. 1은 언제든 4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4가 들어있으면 그냥 그거를 2로 가능한 만큼 나누는 형태인 1이 들어있는 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4, 24, 5, 2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 배열이 1, 1, 6, 5, 1이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A라는 멀티셋이 정의가 돼요. B라는 멀티셋이 있는데 B라는 멀티셋도 똑같이 가능한 2로 나눈 상태로 그러니까 그 수가 변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한 2로 나누는 상태로 6이 아니라 3이죠 이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걸 하려면 1, 4, 6, 11에서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1, 1, 3, 1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B에서 A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그 B에서 A를 만들 때 2를 곱해서 만드는 일이 없다는 걸 일단 처음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A에 들어있는 원소를 우리는 전부 그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때까지 잘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B에 있는 원소에다가 2를 곱하기 2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 2만 사용을 해가지고 B에 있는 원소를 A에 있는 원소에다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B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어딘가에 맞출 수 있는가. 어딘가에 맞출 수 있다면 맞출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거에다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 같은 경우에는 5에다 맞출 수 있죠. 왜냐면 이걸 반으로 나누면 5가 되니까. 5에다 맞추면 이쪽 A에서 5를 뺍니다. 그리고 3은 3에 맞출 수 있고 1은 1에 맞출 수 있고 1은 1에 맞출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는 제일 큰 원소를 A에서 찾아서 빼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이 B에서 A로 B에서 A로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만들 수 있게 되고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연산이 끝날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왜 큰 거부터 하냐? 그리고 왜 큰 거부터 맞추냐? 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 어떤 수는 1, 0, 1, 0, 1, 1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A에 있는 특정한 원소랑 앞에서부터 몇 글자가 같은 걸 찾게 돼요. 예를 들어서 5다. 5는 1, 0, 1이에요. 그리고 11은 1, 0, 1, 1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1, 0, 1, 1에서 1, 0, 1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1, 0, 1, 1에서 한 글자를 지우면 1, 0, 1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수록 만들기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일단 길을수록 만들기 힘든 거고 원래 있는 B는 길을수록 그 붙일 수 있는 데가 많은 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일 많은 곳에 붙일 수 있는 걸 제일 만들기 힘든 거에다가 넣는 식으로 이거를 구현을 해서 그 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이거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아마도 이 끝나고 나서 에디토리얼에 올라올 텐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F를 지금 너무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G를 다룰 여기 있네요. 에디토리얼 좀 읽어봅시다.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증명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 셋이 아니네. 아니 805번 세트에 대한 에디토리얼이 아니라 780번 세트에 대한 에디토리얼이네. 이거. 셋이 아니네. 그래서 자세한 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에디토리얼을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제일 큰 수부터 A에 있는 제일 큰 수에다 맞추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인 G는 그 그래프 이론 그리고 트리의 특성 그리고 스파스 테이블에 대한 좀 복잡한 문제예요. G는 어떤 트리가 있고 그 트리 위에서 임의의 정점들을 이렇게 골라놓는데요. 이렇게 골라놨을 때 그 정점들이 패스업을 한지를 패스업이라는 건 어떤 정점들이 그 어떤 싱글 패스, 그러니까 심플 패스, 적당한 그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돌아가는 일 없이 어딘가로 가는 이런 그 심플 패스 위에 모든 그 골라놓은 정점들이 위치하느냐라는 걸 패스업을 하다라고 말한대요. 이때 우리는 그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정점들을 골라놨을 때 그 정점들이 패스업을 한지 패스업을 하지 않은지를 판별을 해가지고 yes 아니면 no를 찍는 문제인데요. G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쿼리가 총 5개까지만 들어오고요. G2 같은 경우에는 그 쿼리가 총 20만 개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니 정확히 10만 개. 왜냐하면 그 노드 개수가 총 20만 개이기 때문에 그 제일 적은 경우에 어, 그건 아니고 그 쿼리는 총 10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 쿼리 안에 들어있는 정점들의 개수는 20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G2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는 G2를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패스업을 한 이런 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트리 위에서 이 정점들이 패스업을 하다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 어떤
트리가 있을 때 이 트리 위에서 패스업을 하다면 우리는 어떤 적당한 LCA를 하나만 가지고 그 적당한 LCA를 기준으로 내려가는 길이 왼쪽 그 한쪽으로 하나 그리고 최대 두 방향으로만 뻗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LCA가 제일 위에 잡혀 있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뻗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절대로 그 어떤 LCA가 있을 때 거기서 세 방향 이상으로 뻗어 있거나 아니면 그 위로 뻗어 있거나 하는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 단순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예 위로 가는 것만 있고 아래로 내려오는 게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LCA라는 건 그 최대 공통 조상을 말하거든요. 이 어떤 정점들의 그,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제일 먼저 그 정점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조상을 LCA 그 리스트 커먼 언시스터라고 하나? 어쨌거나 그렇게 그 LCA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LCA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LCA를 구현할 땐 스파스 테이블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 세그먼트 트리를 쓰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 트리로 되나?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스파스 테이블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파스 테이블로 LCA를 구현을 해서 우리가 찾은 이 정점들이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이런 형태인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히 두 가지 형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형태만. 하나는 이런 형태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형태예요. 그죠?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런 형태일 때의 특성과 이런 형태일 때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로 뻗어 있는 경우의 특성은 어떤 임의의 점 하나랑 어떤 임의의 점 하나 더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의 LCA가 두 점 중에 더 윗점에 붙을 거예요. 그게 전 범위에서 그게 성립하면 이렇게 한 줄 안에 있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LCA가 있고 두 개로 나뉘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왼쪽 점 하나랑 어떤 특정한 오른쪽 점 하나를 잡고 그 두 개의 LCA를 잡으면 여기가 찍힐 거고요. 이게 아니라 그 왼쪽에서만 두 개, 아니면 오른쪽에서만 두 개 이런 식으로 점을 잡으면 그 위쪽 점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두 가지 형태를 각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형태인지를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왼쪽 서브트리랑 오른쪽 서브트리의 제일 밑에 있는 정점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왼쪽 정점이랑 조상이 같은지 오른쪽 정점이랑 조상이 같은지를 각각 체크를 해서 이 호 위에 있는 점인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왼쪽 서브트리랑 오른쪽 서브트리가 각각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LCA의 좌표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LCA보다 위에 있는 점이 존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것만 가지고 패스업을 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세 갈래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판별할 수 있어요. 네, 이걸 구현하면 돼요. 쉬운 얘기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일단 LCA를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단 첫 번째 저는 이거를 깊이 순으로 정렬했어요. 깊이 순으로 정렬하면 제일 깊은 점이 이 왼쪽 형태든 오른쪽 형태든 제일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건 보장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점을 찍고
나머지 점이 전부 이 위로 일렬로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점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 그 남은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점이랑 두 번째 점 찾은 거 사이에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안쪽으로 모든 게 다 걸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게 전부 그 하나의 호 위에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거고요. 어, 네, 뭐 그렇게 풀면 됩니다. 좀 쉽진 않죠. 그냥 구현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스파스 테이블을 사용해서 LCA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공부가 또 따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나왔던 문제를 A부터 G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어, 음, 네. 그래서 뭔가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 광고 한 번만 더 하고 네, 저 지금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구직 중이라고 광고 한 번만 더 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